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이 천간 10개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경 다음으로 오게 되는 글자가 되겠고요. 8번째 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경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쇠의 기능이 아니라 쇠로 본다 그랬죠.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경금은 금 중에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이라고 하는 글자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경금은 완철금, 양금이라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쇠라고 하면, 신금은 그냥 똑같은 쇠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신금은 무쇠나 강철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의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면 반지, 보석 같은 거 있죠. 주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자기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광채도 있고 매끈하고 아름답고 또 온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쇠 같은 개념이에요. 뭐 무쇠 솥단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고, 신금은 결혼 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쇠 같은 거 보면 좀 뻣뻣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잘못 만졌다가는 좀 다칠 것 같은 그러한 좀 오싹한 느낌이 들지만은, 신금 같은 거, 보석이라든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았던 반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딱 보는 순간 온화한 그런 마음이 들죠. 따뜻한 느낌, 뭔가 아름다운 빛이 나는 느낌. 근데 이 반지를 관리를 잘못해서 더러워져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광약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다시 또 반짝반짝하게 빛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과 같기 때문에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반지, 보석 같은 주얼리, 장신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활을 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활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쓰는 것, 왜냐하면 조후하는 용도로서 활을 쓰는 것은 쓰지만은 신금 자체가 정화로서 신금 자체를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신금이 예를 들어서 금왕절인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금이 왕할 때 청알에 경금이 투출했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축월이지만 6월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쓰기는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가장 왕할 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금이 신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양금화 된다라고 봐서, 이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통제하고 억제시켜 준다라고 보는 개념으로서 정화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신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금이 왕한 신월, 유월 등의 경금이 투출했을 때 이 정화는 경금 때문에 쓰는 것이지 신금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언제 축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시 정화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축월에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정화를 쓰기는 쓰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신금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결탄고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예를 들어서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경우, 아니면 금이 너무 왕한데 경금이 투출했을 때 정화를 쓰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화를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쓰기보다는 뭐예요? 양수인 임수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도세하는 용도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신금, 결혼 반지가 맑고 깨끗해서 광채가 나죠. 광채가 나면 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더욱 빛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사시사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추울 때는 조우해야 되고, 너무 뜨거울 때도 수가 있어서 조우해주는 그런 별도의 용도는 있을지언정, 신금은 사시사철 뭘 필요로 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공직명의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큰 틀에서는 해자 축월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해월, 자월, 축월,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엄동, 설한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일간이 신금이지만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 축월에는 엄동설한 혹한 기가 때문에 반드시 조후함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한겨울에 사람이 얼어지면은 뭐 보일러 같은 걸 돌려서 따뜻하게 난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조후하는 데 쓰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동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원래는 해자축은 북방이 되면서 수왕절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해자월이 수왕절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해자축월 중에 축월은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이 되고,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격이 되는데, 뭐 상관격이 됐던 식신격이 됐던 해자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기과다가 돼서 일간이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사주. 하지만 신금이 똑같은 북방이라 하더라도 축월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축월은 인성이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해준 토생금 해주는 그런 원령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은 신금 자체가 약하다고 보지만은 축월은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금 자체가 축월의 왕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불약 정도라고 보실 수 있죠. 불약은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축월에 예를 들어서 유금을 다시 본다거나 신금을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축월에 유축 내지는 신금이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불약이 아니라 다시 신왕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자축월 동절이라 하더라도 해자월은 일간이 약하지만 축월은 일간이 약하지 않다. 더하여 축 중에 있는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로 월령 자체에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 특히 은금이기 때문에 너무 왕세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축월의 신금 굳이 그렇게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정도, 한 점 정도 더 있게 되면은 음간이라더라도 일간이 왕해지고, 이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해져야 이 신금 자체가 좋아하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병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금이 일간일 때 병화를 쓸 때는 신금하고 병하고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축 위에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신시가 될 수는 있겠죠. 신시가 되면 병신시가 될 것인데, 이렇게 병화가 일간신금하고 붙어 있게 되면 신금은 병화하고 병화는 신금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죠. 이걸 탐합한다 그래요. 탐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병화가 조우를 해야 되지만은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연이 없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이렇게 사화 정도가 있어 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또 병화하고 신사일주가 되면 일지는 사중병화하고 병화하고 암합한다 그래요. 암합이라고 해서 천지상 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천지상합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신금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를 보면 사중에 있는 병화하고 일간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있는 임수하고 지지에 있는 오하고 또 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천지상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까지 너무 그렇게 골몰하게 해가지고 뭐 사주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축월의 사화를 봐서 사중병화로 조우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봐야지, 천지상합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사축 회금해 가지고 금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서 좀 안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지언정, 천지상합으로 인해서 저것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차라리 신사에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는 거는 금상첨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축월에 병화가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사화가 있던, 일단은 화 자체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가 있은 연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봐서 신금을 도세주고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은 동절에 다 얼어 있죠. 땅도 얼고요. 땅이 얼면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 또 금도 얼고 물도 얼게 되죠. 물이 얼면 신금을 도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이 녹아야지 뭐 유리도 닦고 닦는데 물이 얼어서 얼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음 가지고 유리창을 닦을 수 있습니까? 잘못 닦으면 얼음 가지고 유리창 잘못 닦으면 유리기가 깨지죠. 그죠? 그래서 동절에는 물은 녹아야지, 해동이 돼서 녹아야지 물로서 용도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군대 가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공군 가시는 분들의 사이트 있죠. 사이트. 저기 뭐 평지, 오산이라든가 이렇게 평지 말고 저 산 위에 저 방공포 있는데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산 위라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산 위까지 올라가는 그 생활용수 받는 그 하수 그 급수관이 얼어가지고 뭐 몇 주씩 물이 뭐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린 눈을 녹여가지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그냥 가장 그냥 간단한 어떤 위생 정도 할 수 있죠. 눈을 녹여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참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옛날 따구들은 눈 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때 군대 다닐 때는 진짜 군대 규율이 좀 그래 엄격해가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동절에는 녹아야 돼요. 해동이 되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땅도 얼지 않고 금도 얼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뭐 병화는 전제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해도 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언급 안 했다고 해서 화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에는 뭐예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선풍기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여름에 차를 운전하는 내 차가 에어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차 몰고 다니겠냐고요. 절대 못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화가 있다고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보온을 난방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겨울에 냉방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조후의 개념. 그래서 추울 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더울 땐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해자월처럼 약하지는 않고요.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한 점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고, 가장 급선무는 일단 화가 있는 상태에서, 해동이 된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화가 없고 수만 있다 그러면 한습이 가중돼서 전체가 얼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인생이 배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오게 되면은 수가 높겠죠. 그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해자축월이 태어나는데 사주 원국에 불씨라도 있는 사주하고 불씨도 없는 사주하고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지지로 진술, 충미토가 있죠.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 그 다음에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음대 음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월지에서 토를 보면 저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 주는 것, 생아자가 되겠죠. 생아자, 인성 중에는 뭐가 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이 축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 오늘처럼 음대음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의 조화를 맞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축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받다가 이걸로 비경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그냥 원한적으로 그냥 편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저건 식신이죠. 이런 경우는 식신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편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개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시가 어떤 시 개사시가 됐을 때는 요거는 편인격으로 국세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 일단 월간에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간으로 신금 3개가 딱 있죠. 만약에 또 시가 신금에 관련된 시가 왔을 때는 천간으로 신금 4개가 쪼르륵 있게 되죠. 그래서 천간이 모두 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천원일기격이라고 하고, 지지로 토로만 쭉 이루어진 것을 지원일기격으로 있죠. 근데 오늘 것도 연지에도 축토가 있고요. 일지에도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미일주.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죠. 이거는 자, 요 미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미일주가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지원일기가 되는 것이고, 천간 천원일기가 되는데, 생시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인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이 어떻게 보면 모왕 자세가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견급제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으로서 3주까지만 놓고 보면 그리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축월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죠. 생시에서 그걸 좀 충족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축토하고 일지 있는 미토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월일지로 미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충이 되게 되면은 미토가 깨지거나 축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충하는 토충은 뭐다? 붕충이겠다. 붕충이무로 토가 약해진다, 왕해진다, 더욱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지로 이제 진술, 충미, 시가 오시죠. 진시, 술시, 축시, 미시 오게 되면 지지로 완전 토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편인격에 보다 모왕자세가 된다. 모왕자세, 인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만약에 무토마저 투출하게 되면 천간으로, 그때는 토가 너무 많아서 뭐가 된다? 토다금매가 된다. 토다금매, 토다매금 이렇게 하죠. 토가 많으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생시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 미리 생각을 하고 생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죠. 무자시. 오늘은 요 삼상격하고 양상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자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 무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 금, 토, 수 세 가지 오행으로만 연결되지. 이거를 삼상격이라고 합니다. 삼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세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토, 금, 수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삼상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왕절인 축월에 축미충에 연지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천간에 아무리 신금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왕자세가 되죠. 모왕자세가 되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토후 매금이라고도 하고요. 토다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뭐냐? 토가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기축시가 되면 이건 삼상격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기축시.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상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행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금, 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양상격이라고 이렇게 표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수, 목으로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저기 금수로만 이루어진다거나 오행이 두 개만 있는 경우, 아까 무자시는 세 개였죠. 오늘은 양상격 이렇게 되면 양상격 금, 토,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왕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나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토가 많은데 화가 없기 때문에 그 토금이 모두 얼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경금, 천간으로 이것도 천원일기격으로 볼 수 있죠. 천원 일기격, 천간이 모두 금으로 한 가지 오행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삼상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 토, 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3주가 토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양상격 내지는 삼상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인시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조우의 힘은 그렇게 크지 못하죠. 그 다음에 수가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미한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묘미한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삼상격이죠. 천원일기격의 삼상격. 그러니까 천원일기격, 삼상격, 예를 들어서 지원일기격, 이런 격들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제가 볼 때 양상격, 삼상격, 천원일기격, 지원일기격, 이거는 굉장히 편고한 사주. 편고한 사주는 중화를 이룬 사주다, 이루지 못한 사주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삼상격, 양상격, 천원일기격, 지원일기격 이렇게 되면은 편고한 수이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 힘든 사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화를 이루기 힘든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안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 이것도 삼상격이죠. 토금 수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두 신금이 일간은 감아 있고요. 두 신금이 임수를 생각하고 임수가 진에 뿔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가 왕한 것이지 임수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운으로 가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조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수운을 가서 신금을 도세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화운을 가서 조후하는 게,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조후를 포기하고 수가 살아나는 운으로 가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수는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조후는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죠? 따뜻한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토가 많고 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명예를 쫓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우가 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먹고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명예를 좀 존중하는 시대라고 보죠.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그런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는 뭐 양상격, 삼상격 그런 건 아니죠. 뭐 화토, 금수 네 가지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축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를 가중해서 좋지 않고요. 아무리 지지에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위에 물이 있고 지지에 불이 있으면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꼭 똑같기 때문에 사화를 얻은 거 나쁘지 않지만 개수가 청간에 투출된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갑오시가 되면은 뭐 충미 오미 합이 되니까 충미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충미충이 됐고 오미합은 되지 않습니다. 오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은 굉장히 작고요. 토가 많은 것을 간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수기가 부족한 간목이 이 왕토를 갖다가 다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 것이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은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 사주는 어느 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명확하게 나온 사주가 깔끔한 사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운으로 가면 좋은지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게 헷갈리면은 어느 쪽으로 가도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면 조우가 부족할 것이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우는 된다 하더라도 사주에 수기가 없으면 매우 조열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죠.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개수는 날라가고요. 축중에는 개수 하나 정도밖에 없겠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화운을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조열한 사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병화를 얻었지만 병화가 미의 뿌리를 간신히 뒀지만 충미충하게 되면 미중정화가 날아가 버리죠. 병화가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병화로 조우를 해야 되는데 병화가 재성이 몇 개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거 여자라고 하면 나 같은 신금이 여기도 신금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여기도 신금 암장된 신금까지 있죠. 병화 뿌리 없는 병화 하나를 놔두고 이런 경우가 나 같은 무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관성을 놓고 이렇게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 쪽에 귀를 한다라고 하면 종교보다는 이제 목사라든가 이제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님이라든가 목사 같은 경우가 물론 목사는 결혼할 수 있겠지만 스님은 결혼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뿌리 없는 관성을 두고 여러 보살들이 목사님을 또 이렇게 연모해주는 그런 또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른 여타 종교들도 있지만은 종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라든가 여기 부처님을 열심히 모시면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을 옆에다 잠시 모셔놓고 스님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칫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자라면 이 관성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달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뿌리가 없죠. 그러면 남자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는데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가 연결된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자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